이 4층 주부가 한 씨네 집에 핸드폰을 두고 갔어요. 아, 진짜 이 여자 핸드폰까지 두고 가고 난리야. 갖다 줘야겠죠. 그래서 한 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내려갑니다. 집 앞에 도착했더니 어쩐 일인지 열쇠가 꽂혀 있고 문이 조금 열려 있네요. 조용히 좁은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죠. 이미 피투성이 시신이 된 4층 여자를 범인이 비닐로 싸서 처리하고 있었어요. 이 광경을 목격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핸드폰이 울려요. 이 주부의 핸드폰이요. 한 씨는 미친 듯이 도망갔어요. 당연히 범인은 핸드폰 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문 밖에서 누군가 도망가는 소리 들었겠죠. 그리고 범인이 따라 나와서 달려옵니다. 남편은 아파트 1층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누구 없나? 하고 경비실로 달려가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문은 잠겨 있고요. 그 경비실의 작은 창문 틈으로 겨우 손을 뻗어서 전화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빠! 저 멀리서 아내와 딸이 이곳에 오고 있네요. 그리고 아파트 안쪽에서 저 멀리선 범인이 서 있고요. 남편은 들고 있는 수화기를 조심스레 내려놓습니다. 범인이 사라졌고 남편은 아내와 딸에게 달려가서 끌어안아요. 그런데 이때 경찰이 마침 집 앞으로 다가옵니다. 범인 잡힌 거 아시죠? 근데 이 사람 맞습니까? 아니죠. 그쵸, 아니죠? 하지만 범인은 아직도 이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한 씨는 머리가 새하얘집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전 몰라요! 정말 모른다고요! 난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범인 잡혔잖아요! 왜 괴롭혀요! 범인도 그 소리를 들었겠죠. 그리고 그날 밤 사라졌던 애완견 삐삐가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는 전단지가 붙었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405호 주부의 사진이었어요. 그녀의 남편이 아파트 곳곳에 전단지를 붙이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부녀회장하고 주민들하고 대치하게 됩니다. 아니 아저씨, 이런 거 여기다 붙이면 어떡해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가뜩이나 살인사건까지 났었는데. 아니, 아저씨가 잘못해서 마누라가 집을 나간 걸 왜 동네 시끄럽게 만들어? 사정은 알겠는데 전단지 빨리 떼요. 집값 떨어지게 이게 뭐하는 짓이야? 한편 그 용의자가 범인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경찰은요, CCTV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다가 도난 차량 한 대를 발견합니다. 사실 이걸 내부에선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범인이 잡혔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 쓰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도난 차량이 불에 탄 채 발견돼요. 모든 게 깨끗하게 정리됐죠. 그것 또한 이상합니다. 유일한 단서가 남아있어요. 바로 내비게이션인데요. 내비게이션 정보를 이제 복구를 하니까 그 안에 자주 갔던 장소가 발견되었고 그 중에 한 주택가가 있습니다. 의심되는 집 주변을 잠복하다가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한 남성을 발견합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정황에 경찰은 바로 이 사람이 범인임을 직감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미 범인이 잡혔다고 발표가 된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 진짜 범인을 잡으려면 그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있죠. 경찰은 이 범인의 사진을 가지고 한 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한 씨에게 사진을 들이밀었어요. 자,
그 사건이 발생한 날 이 사건을 봤음직한 사람이 3명입니다. 4층에 살고 있던 주부 최 씨, 근데 실종됐죠. 그리고 6층에 살고 있는 당신, 그리고 한 명 더, 조필구. 조필구라는 아이는요, 약간의 정신지체 아이였는데 맨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폐지와 전단지를 모아서 팔러 다닌 아이예요. 아마 그 아이가 그 시간대에 자지 않고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한 씨는 황급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경비 아저씨한테 필구 어딨어요? 필구는 폐지 팔면서 신나게 동네를 배회하고 있었는데요. 그를 덥석 잡더니 묻습니다. 필구야 일로 와봐봐. 나 6층 아저씨야. 알지?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요 며칠 경찰 아저씨가 온 적 없니? 없어. 그러면 너 만약에 그 사람들이 와서 막 사진 보여주고 아냐고 그러면 무조건 모른다 그래. 모른다고 해. 아님 너 죽어. 필구가 의문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이에 한 씨는 너도 봤잖아. 망치로 그 여자 죽인 놈. 너 봤지? 너 모른다 그래. 그때 필구가 말합니다. 아저씨도 봤어요? 근데 그놈 아까부터 이 근처에 있던데. 이때 누군가 한 씨를 덮칩니다. 범인은 아니었어요. 그를 미행하던 경찰이었죠. 자, 상황이 이상하죠. 여긴 목격자가 3명 있다고 했는데 1명은 실종됐고 1명은 못 봤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1명 필구가 있다고 했는데 필구를 찾아왔고, 그래서 경찰이 물어요. 필구는 왜 찾아온 겁니까? 우리가 아까 보여준 그놈 범인 맞죠? 당신이 증언만 해주면 돼요. 그럼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사람도 붙여놨어요. 우리 어디 산지 다 알아요. 증언만 해주면 된다고요. 하지만 한 씨가 말합니다. 난 몰라요. 난 아무것도 못 봤어요. 모른다고요. 그때 경찰이 말하죠. 여자가 잔인하게 죽었어요. 당신은 그걸 봤어요. 그리고도 신고를 안 해요. 그리고 1명의 여자가 또 실종됐어요. 이때 한 씨가 말해요. 그게 왜 내 탓이에요? 범인이 아직 여기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신고하면 우리 가족은 누가 보호하는데? 당신들 엉뚱한 놈 범인으로 몰았잖아. 경찰이 말합니다. 실종된 4층 여자가 살아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경찰과 남편이 멱살 잡고 싸울 때요, 필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범인을 추적하고 막 쫓고 있던 경찰이 그 사람을 놓쳤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필구가 위험할 수 있는데? 필구를 찾아서 동네를 뒤지던 경찰은 공사 현장에서 피투성이가 된 필구를 발견합니다. 이젠 범인을 본 한 사람은 죽었어요. 4층 주부.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다쳤습니다. 한 씨는요, 힘들게 경찰에게 말합니다. 나 같은 평범한 사람한테는요, 아내, 딸, 그리고 집 한 채, 이게 다예요. 난 그냥 지키고 싶었다고요. 그가 힘겹게 입을 엽니다. 4층 여잔 죽었어요. 내가 봤어요. 신고하자고 했었는데 내가 안 한다고 뿌리쳤어요. 남편은 경찰에서 정식으로 증언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이 끝나자마자 경찰은 바로 범인의 집으로 출동을 했어요. 그런데 범인이요? 이 경찰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집안 2층 구석에서 숨어 있다가 경찰들이 그를 포위하자 전자레인지에다가 부탄가스를 돌려서 이 집을 다 폭파시켜버리고 자신은 유유히 창문으로 탈출해버립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씨, 범인을 놓쳤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럼 어떡해요? 나하고 우리 가족 어쩌냐고요?
하고 황급히 차를 타고 집으로 달려가죠. 근데 이때 그의 차를 미행하는 또 다른 차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길을 바꿔봤어요. 하지만 그는 따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무섭게 달려드는 차. 사고가 납니다. 차문을 열고 남편을, 이 한씨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남자. 바로 4층 여자의 남편이에요. 너 범인이 내 아내 데려갈 때 너 모른 척 했다며! 널 죽이면 내 아내를 돌려준다고 했어. 하면서 막 목을 조릅니다. 그런데 이때 뒤따라오던 경찰이 그를 구하게 되죠. 한편 한 씨의 집에 벨이 울립니다. 집에는 아내와 딸이 있었어요. 인터폰을 받죠? 그랬더니 웬 남자가 집 앞에 서 있어요. 경찰입니다. 신분보호 때문에 왔어요. 네? 저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아까 남편분 경찰서 떠나셨는데. 근데 하필 남편은 사고가 나서 전화를 받지 않아요. 문을 열어야 할까요? 그런데 문 밖에 있는 남자가 자신은 경찰이 맞다면서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내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죠. 선량해 보이는 경찰입니다. 경찰 맞아요. 실제로 경찰서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저 복도 끝에서 또 다른 남성 한 명이 빠르게 달려옵니다. 범인이에요. 그는 망치를 휘두르고 경찰을 때려 눕힙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내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갔고 먼저 아이를 장롱에 숨기고 화장대로 문을 막습니다. 범인은요, 이 집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베란다로 갑니다.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봤죠. 되게 잘 보이네, 씨발. 건장한 성인 남자가 안방문을 부수는 건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화장대를 밀고 방으로 들어왔죠. 아낸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의 이 힘든 몸싸움 중에 딸이 소리치면서 장롱 밖으로 나왔고 현관을 열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범인은 이제 그 아이를 쫓아가요. 아내는 정신을 차리고 젖먹던 힘으로 범인을 따라가서 머리를 내려치고 가까스로 밖으로 도망가게 되는데요. 이 아이를 끌고 계단 밖으로 막 걸어 내려오면서 소리칩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누구 하나 문을 열지는 않습니다. 범인은 망치를 들고 모녀를 뒤따라오고 있어요. 겨우 1층까지 왔지만 넘어져 버립니다. 제발요.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요. 범인이 망치를 들어서 내려치려는 순간 땡! 엘리베이터에서 이삿짐 직원 2명이 내립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아저씨 뭐예요? 하지만 그들도 선뜻 뭘 할 수는 없어요. 마침 반대편 문에서 40대 부부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선뜻 뭘 할 수는 없어요. 아내가 그들을 보며 소리치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이때 달려온 한씨, 사람들을 제치고 가족에게 갑니다. 그리고 범인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는 가운데 유유히 도망가죠. 한씨는 아내와 딸을 진정시키고는 뒷산으로 도망간 이 범인을 쫓습니다. 그런데 이 뒷산이요, 산사태가 자주 나고 아주 그런 위험한 산이에요. 그런데 이날따라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산 중턱에 도착해서 40대의 한 씨와 젊은 남성인 범인이 몸싸움이 이어집니다. 당연히 쉽지 않죠. 하지만 한 씨는 가족을 지키겠다는 신념 하나로 정말 막대기와 돌을 들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그를 쉽게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범인이 말하죠. 진작 죽여버릴걸. 망치로 한 씨의 머리를 내려치려는 순간 그는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 그의 팔을 이로 물었고 절대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퍼붓는 폭우로 인해 산이 무너집니다. 듬성듬성했던 흙이 파헤쳐지고 밀려오는 흙탕물에 두 사람은 쓸려갑니다. 비가 그치고 한 씨가 정신이 들었어요. 눈을 떠보니 옆에는 잔뜩 어지러진 이 흙더미 속에서 4층 여자의 시신이 떠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백골이 된 시신 여럿이 발견됩니다. 경찰은 진흙더미 속에 범인을 검거했고 그의 지난 범행도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두세 달이 지났어요. 오늘은 이삿날입니다. 이곳을 떠나기로 결정한 거죠. 마침 이삿짐을 나르는 부부에게 부녀 회장님이 다가오십니다. 이사 온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막상 이사 간다니까 좀 서운하네. 곧 잠잠히 질 텐데. 근데요, 집은 얼마에 내놨어요? 4억 이하는 안 되는데. 아니지? 그날 밤 남편은 마지막으로 짐을 버리고 이삿짐을 정리하고 오다가 자신이 살던 이 단지의 주차장 그리고 사건 현장까지 걸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을 바라봤어요. 수없이 많은 세대들이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죠. 그가 소리쳐 봅니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요! 단지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귀로 듣는 영화 아래의 더보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또 다른 편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